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판소리 5대 명창곡을 넘어서 이번에는 우리,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님,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전문학 정윤현, 난중일기 이순신. 자, 시작합니다. 1545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본관은 충무공 과거에 무거에 급제하여 처음 관직에 올라 1576년 이어 1980년엔 사복시 주무시거노 오산 만호 그날 오랑캐 기습을 격파하였으니 병사일에 보고 바직되어 백이종군 길에 올랐으니야 유성룡의 증거로 절충장군 진도 군사를 지낸 전라다주 수군 승진 1592년 4월 인진해란 일어나 이순신 위척 30여 척을 삼천에서 적을 격파하고 이순신 원균 모함으로 서울에 압송되어 사령을 받게 되어 오의정 정탁 변호로 불려나 도원수 권율의 휘하에 들어 두 번째 백의정군하였으니 1598년 철수한 대선 여의 노량에 집결하자 명나라 수도적 도둑진과 연합하여 하다 유탄마저 전사하였으니 이순신 조고 뛰어난 전략으로 우리 민족을 외적으로부터 방어할 주왕받는 인물 한 사람이 되었으니 시문에도 능하고 시주한수 등 여러 편 뛰어난 작품을 남겼으니 이순신의 난중일기 시작하여 보겠습니다. 정은왕 1597년 아득하다 북쪽 소식들을 길었네 외로운 신앙 때 못한 이로구나 소매 속엔 적을 꺾을 방법이 있었으니 가슴 속엔 백설 검진 방책 없네 천지는 강함한데 설령 끼고 산과 바다 비린 피가 뒤끌적신에 말을 불어 화를 돌려보낸 뒤 북천처 사되어 살아가리라 우일월 3월 일기는 빠져있네 4월 1일마다 옥문 나와 남대문 종에 집어 이르니 조카가 본분과 아들 우이
윤사운경과 더불어 한방에 같이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하니 지사 자신 와서 위로하고 이순신 와서 만났으니 더해지는 슬픈 마음을 이길 길이 없어서 지사 돌아 먹은 뒤 술을 갖고 다시 와 윤기현도 왔다 정으로 권하며 위로하기에 사양할 수 없어 억지로 마시고 몹시 취해 이순신 가지고 와 함께 취하며 위로해 주어 영유성룡 총을 보내고 부사성 수정 김원명 참판이정 대사원 노직동지 재원 동지 과경이 사람을 보내어 문안했다 취하여 땀이 몸을 적셔 4월 2일 종일 비가 계속 내려 여러 조카들과 이야기하여 방업의 음식을 매우 풍성하게 차려왔다. 공을 불러 어질무성으로 들어 영의정 유성룡과 함께 이야기하다 달이 울어 헤어져 나와 4월 3일 말다 일찍 남쪽으로 길을 떠나 모랑 이사빈설이 이수영 나장 하양은 먼저 수구에 이르러 나는 안에서 말을 쉬게 하고 집에서 누워 쉬다가 엽수원에 들어가서 홍상수 이름도 모르는 병사의 집에 잤으니 신이 우연히 왔다가 내 행색을 보고 술을 가지고 와서 위로해 주었으니 순천부사 유건이 나왔으니라. 자, 난중일기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몇 월 며칠 날씨는 맑음, 또 누가 왔다 갔다, 날씨에 비가 오고 흐리고 눈이 오고 난중일기입니다.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떠나서 산상인이 발이 기다리고 있었다.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길을 떠나 바로 진위구주 경기도 평택진이면 봉남리라 말을 쉬게 했다. 오산에 있는 전성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전상은 내 짐이 무겁다고 말을 해요. 실어 보내기 고맙기 그지없었으니 송탄을 거쳐 평택이
이내온 손의 집에 투숙했는데 주인집에 대사 친절했어. 나 자는 방이 몹시 좁은데 불까지 떼서 땀이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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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4월 5일 맑다 해가 뜰 때 길을 떠나 바로 선산즉 아산시 염치읍 이르러 수목이 거듭 야화를 겪어 말라 비틀어져 볼 수가 없어. 무덤 아래서 절하며 곡하는데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저녁이 되어 외가로 내려가 사당에 절하고 그 길로 족관회와 조상 사당에 고함철에 또한 들으니 남양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셨다 한다. 정을 무렵에 집이 이르러 장인 장모님 신이 앞에 절하고 바로 작은 형님 신과 아우필인 제수와 당에도 다녀와 잠자리에 들었으나 마음 편치 않아 4월 6일 말딱 멀고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와서 모여 오랫동안 못 본 회포를 불고 갔다. 4월 7일 말다 모랑 이빈이 아산현에서 왔기에 내가 나가 극진히 대접하고 홍찰 이별자의 효원이 와서 만나 호랑은 빈 흥의 집에서 네 4월 8일 말다 아침에 자리를 차려 남양 아저씨 영전에 곡하고 상복을 입고 늦게 변형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니 관계장이 세상을 떠났다 하므로 가서 조문하고 오는 길에 홍석경의 집에 들러 보았으니 능계 빈백대 금부도사를 이처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명랑대전, 한산도 대첩, 그다음 옥포대전 이런 큰 대전이나 아니면 이순신의 원균과 어린 시절에 그다음에 이런 활쏘기 전쟁 이런 거 추억 등을 예를 들어 옛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장군 드라마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은 이 난중일을 통해서 우리 그러한 것을 놓쳤던 이순신 간의 면모들을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순신 장군이 전쟁 시 수많은 장수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영의정, 좌의정, 그리고 또 권율 장군, 그 다음에 의병, 모든 수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과연 이순신의 장군의 진면목은 어디서 나온가? 이 난중일기를 봐야 진면목이 나온다는 제가 불현듯 생각이 들어서 이걸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거 전쟁 통해서 그거 소개하면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로 우리 국민들이라면 7, 8편은 봤을 겁니다.
뭐 처음엔 불멸의 이순신 그 93년도인가 2003년도 작품 그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70년도 중반에도 그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또 중간중간에 영화도 나오고 또 무슨 연극도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뭐 소설로 책으로도 나오고 뭐 근데 뭐 난중일기로는 책으로 나오지만 우리 국민 중에 난중일기를 제대로 읽어본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어서 한번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줄줄이 그냥 외우면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판소리 버전으로 계속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9일 말다 동네 사람들이 각기 술병을 가지고 와서 멀리 가는 이의 심정을 위로해 주기에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몹시 취하도록 마시고 헤어져 흥구는 노래 부르고 이별차도 노래 불러 나는 노래를 들어도 조금 더 즐겁지 않아. 금부도 사술을 잘 마셨으나 흐트러짐이 없어 4월 10일 말다 아침 식사 후에 별이 집에 이르러 무도사와 함께 이야기하니 늦게 홍방이 형제 윤효원 형제가 와서 만나 이연길 제가 술을 들고 왔으니 4월 10일 새벽 꿈이 매우 심란하여 이르네 말할 수 없어 덕기를 불러 대강 이야기하고 또 아들에게도 말했으니 마음이 몹시 나서 한 듯 미친 듯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신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 보내니 어머니 수식을 늦게 오게 했다. 금보도사는 온양으로 돌아갔으니 4월 10일 중태의 안흥양에서 들어와 편지를 전하였는데 어머니께서는 숨이 거의 끊어지려는 듯 모두 무사히 응에 도착하여 묵고 있다 하니 법성포에 이르러 배를 대고 차고 있을 때 다이 끌려 내려가 배머리만 서로 떨어져 있다. 만났는데 무사하다 한다. 아들 우를 먼저 바닷가로 보냈으니 4월 13일 일찍 식사 후에 어머님을 맞중하고 바닷가로 나가 도중에 찰방집에 들러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 이종세수를 보내 때 아직 배가 오는 소식 없다고 했다.
또한 황천상제 집에 왔다는 것을 듣고 홍철방과는 작별하고 흥의 집에 이르러 얼마 후 종순아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해야 뛰쳐나가 가슴을 치고 뛰며 슬퍼하니 하늘에 해가 캄캄하다. 바로 앞으로 달려가니 배는 벌써 와 있었으니 길에서 바라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이루다 적을 수 없다. 뛴 날에 적었다. 4월 14일 홍찰방 이별자 들어와서 곡하고 관을 짰다. 관의 제목은 보영해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인데 죽은 더 흥날 데가 없다고. 예, 지금 이수진 장군의 어머니 그 황천길에 가실 때 이수진 장군의 그 심정을 다루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조선시대 우리 먼저 소개한 적벽가와는 달리 적벽가 그 소개할 때는 거의 뭐 부모님 뭐 효도 뭐 효사상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좀 뭐랄까 중국도 이 혼란한 시기였고 우리만큼 효와 예의 그 사상이 깊이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아버지 어머니 없으면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없으면 또 고모부 고모부 이런 아주 친척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효와 예 그리고 친척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위로는 임금으로부터는 충이고 아래로는 신하 이나 잘 지내고 부무유신 전쟁이 났을 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효와 충 예. 그래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이런 사상으로 우리는 무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수진 장군이 전쟁 영웅뿐만 아니라 정말 시문에도 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동양의 공자 맹자 사상에 걸맞는 효와 충을 두루 갖춘 성현 반열에 이룬 사람으로서 정말로 평화 시기에 태어났으면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일을 능가할 그런 성현 군자로 추앙받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난세에 출생하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 국난을 겪은 이 시기에 그러나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뭐 군인이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뭐 그렇게 칭송받을 게 있냐.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 하사관 장교 지원하는 거와 조선시대에 특히 조선 초기 중기 이때 하사관 장교 비슷한 그 군대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려면은 지금보다 몇 배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하사관 장교 하시는 분들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순신 장군도 특별하게 아주 뭐 재주가 좋으신 분도 37살인가 그때 무과에 겨우 합격할 정도로 뭐 말 타는 거 그리고 말 타면서 활을 쏘면서
관역 맞추고 또 관역 맞추면서 동물 까치 새 맞히는 거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무예 격술 여러분 뭐 말 타신 분도 있시겠지만은 참 말 타고 뭔가 이렇게 격술하고 뭐 이러고 하는 게 정말 뭐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도 그 현대전이나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그 공성전이 이러던 그로 해결하던 그 시절에 예 물론 그 시절에는 이제 문과 급제하기도 어려웠죠. 이 모든 시험이 한양에서 지금은 뭐 각 도별로 시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양에서 그 모든 시험을 다 하고 그 지방에 이렇게 파견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 뭐 예를 들어 뭐 대구에서 뭐 광주에서 대전에서 그런 뭐 도시에서 뭐 과거 시험을 보고 그렇다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시험 보러 올라가는데 뭐 호랭이를 만나서 뭐 왜 나를 죽이냐 그러니까 뭐 부모님 효도하러 가는데 날 죽이니까 호랭이가 그럼 내 등을 타라. 그래서 호랭이 등을 타고 약초를 캐서 어머니 병을 고쳤다. 그래서 그 어머니 병을 고치고 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서 급제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4월 10일 늦게 이까날 오종수일을 맡아서 정석 끝들 일해주니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잊지 못하겠다니 관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니 이것만은 다행이야. 천왕군주 들어와서 행상을 차려 정경복시 연일 진심으로 상복 만드능을 돌봐주니 참사함을 얻지 말로다. 4월 16일 비가 오다 배를 끌어 중방부 앞으로 옮겨대고 연구를 상여에 올려 싣고 집으로 들어와 마을을 바라보며 마음 찢어지니 어찌 말할 수 있으랴. 집에 도착 빈소 차려 비는 옥수같이 쏟아지고 나는 기력이 다 빠진 데다 남쪽으로 갈 길이 또한 급박하지. 부르짖으며 울어 다만 어서 죽기를 기다릴 뿐이니 천안 군수가 들어왔다. 4월 27일 호량설리 이수영이 공주에서 와서 갈 길을 재촉하니 4월 18일 종일 비가 계속 내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나가지 못하고 다만 빈수 앞에서 공만 하다가 좋은 금수의 집으로 물러나와 개원들이 나 있는 곳으로 모여와서 개내를 의논하고 헤어졌다. 4월 19일 일찍 길을 떠나 어머니 영전에 하직을 구하고 울부짖어 어찌하랴 천지 나 같은 사정이 또 있단
말이냐. 어서 죽는 것만 갖지 못하구나. 조카 네의 집에 이르러 조상의 사당 앞에 아래고 이를 떠나 금곡의 강선의 집 앞에 이르간 것이 말에서 내려 길을 떠남음에 이르니야. 지난 군수 먼저 와 있어 내게서 말을 내려 쉬러가. 임천 군수 한술 중보로 서울 가던 중에 앞길을 지나다 네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와 두문하고 가니 아들 회는 울고 조카 해와 주부가 함께 과천까지 따라왔으니 남도 와서 만나고 작별 뒤에 말에 올라 일신에 이르러 잤다. 저녁에 비가 4월 10일 공주 정찬동에 아침을 먹고 저녁에 아산 충남 논산 노성면 읍내리 가니 이골문이 극진이 대접하니 군청 동원에서 잤어. 덕장이 우연히 와서 만났고 금보도사도 와서 만났으니라. 4월 20일 일찍 떠나오네 이르니 기막힌 우연히 왔다 한다. 인달 곡식 4월로 배러음포 왔다는데 그의 행동이 웃어 기상하고 거짓 많았으니 저녁에 여산죽 전북 익산 관노의 집에서 잤다. 한밤중에 홀로 앉아 있으니 비통한 마음을 어찌 견딜 수 있으랴. 이틀마다 낮에는 삼역장에 집에 이르고 저녁에 전주 문박 이신의 집에서 관박근이 와서 만났고 북도 후하게 대접해 주어 관이 유둔죽 거름 종리와 생강 등을 보내와 일찍 떠나 오후에 이르러 관에서도 말을 예하고 아울 먹였다. 하우도사와 저물 무렵 임실현으로 하니 현감이 대접하였으니 현감은 흥순각이다. 일찍 떠나 남문에 이르러 그래서 오라 들이대는 곳에서 정철 등을 만났는데 남원부 오리안까지 이르러 헤어졌다. 나는 곧바로 신리막 동면 이휘경 종집에 이르러 서럽고
아픈 마음을 어찌하리요. 비올 기미가 많다. 아침 식사 후 길에 올라 은봉즉 남원시 운봉읍의 박산취에 집에 들어가니 비가 몹시 퍼부어 머리를 내놓을 수 없었으니 여기서 들으니 권율이 이미 순천으로 향했다고 하기에 즉시 사람을 불러 금보도사에게 불러 머물러 있게 했다. 고이 남는 병으로 나오리야. 길 날씨 개지 않아 일찍 아침밥을 먹고 길을 떠나 헝굴현에 이르니 금부도사 먼저 와 있어 손님 필에 집에 거처를 하여 거울에 현감 여원 급히 보내 나와 매우 극진히 대접했으니 금부도사 사도 와서 만나 내가 도사 술을 하라 증하니 현감이 대접을 극진히 했다 하니 밤에 앉았으니 비통함을 얻지 말로다 하랴. 일찍 출발 숭치 아래 이르러 그래 현감이 사람을 보내 점심을 짓게 했으나 돌려보냈다. 순천 흥원에 이르니라. 정과 정선 와서 문하나 저녁 정원의 집에 이르니 내가 온 걸 알고 군 승경을 보내 조문하고 또 안부를 물어 위로하는 말이 매우 심스러 저녁 이골 수령 와서 만나 정사도 와서 원공죽 원균의 명에 망령되고 악한 행태를 많이 말했다. 아침에 수가 또 군경을 보내 무난 하여 말해 전하기랄니 기운이 회복되며 나오라 하여 이제 들으니 진군한 군간 재영이 있다 함로 편지와 공문을 보내 만들어 왔다. 하시구나. 부사 우치적이 소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신사와 방원이 와서 만나 병사이 복남 원수의 지시를 듣고 의논할 일로 거울에 들어왔다고 한다. 신사와 함께 이야기 아침 흐리고 저녁 무렵 비가 내려 아침
역사 후에 신사와 함께 이야기하니 병사 영남이 아침 씻기 전에 보러 와서 원균에 대한 일을 많이 하니 전라감사 박궁도 원수회와 군관을 보내요 안부를 물어 비가 내려 서가에 머물며 이야기하였는데 순탈 알사 병사 원수가 머물고 있는 정사의 집에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즐겁게 논다고 하였으니, 예, 지금 뭐 계속 뭐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뭐 특별한 이야기 전환이 없으면은 그냥 다음 편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원수건 보송으로 가서 병사 영남은 본으로 가 순찰사 홍로는 단명하는 그는 길에 와서 보고 들어가니 순참문사 우치직이 와서 만나 진국 좌수영으로부터와 눈물 흘리며 원균의 일을 말해 이형복 신흥수 왔으니 남의 종올리 이기가 아산집에와 어머님 영정을 모셔놓은 자리가 평안하다 하여 변유인 식구들을 거느리고 무사히 금곡에 도착하여 전에 공원에 앉아 있으니 비통함을 견딜 수가 없었으니 신사응원 진흥군이 들어갔다. 기기남이 와서 만나 아침 둘째 아들 울의 이름을 열로 오고 쳤으니 열은 의미 열이다. 싹이 틈 트거나 조목이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뜻이니 글자 뜻이 아름답다. 능히 강소적재가 불어왔다. 구글하여 오시경에 비가 뿌렸다. 저녁에 수령이 와서 만나 오늘 어머님 생신이다. 슬프고 애통함을 어찌 견디려 달기 울 때 일어나 앉아 눈물만 흘려 오후에 비가 내려 정사춘이 와서 종일 돌아가지 않았으니라.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쟁이 급박해진 시간입니다. 아까 이야기는 4월 달인데 지금은 이제 6월 중순으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급박한 상황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전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피난민들 길에 쓰러져 개탄스러운 모습 참아볼 수 없으니 그들은 울부짖으며 말하기에 사또 다시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하여 길 옆에 금가에 있기에 그 밑에 앉아 말을 쉬게 하여 순천이기 남도 와서 만났는데 장차 골 죽을지 모른다 말해 옥과 헌에 이르니 현감은 병을 핑계로 오지 않아 정사준 먼저와 관문 앞 내가 오기를 기다렸고 조가 양동이 또 내가 가는 길 따라와 나는 병을 핑계 나오지 않은 현감 홍자를 잡아다 곤장을 치려 하니 효도를 알아채고 나와 8월 6일 이날 과에서 머물러 밤 8시 송대 여립 등이 적을 정탐하고 왔어. 이른 아침 길을 떠나 곧장 순천으로 가는데 도중에 선정과 오늘 만나 임금의 유지를 받아 마차 거느린 군사들이 모두 하여 돌아가는 것이기를 모두 세필 화살환을 빼앗아 왔으니 곡성의 강정에서 찾다 8월 8일 새벽 길을 떠나 파는 부유에 먹었는데 병사 영남이 이미 명령하여 불을 질러 놓아 광양 현강 우덕령 나주 판관 원정 오구 현감 김혜연 등이 창고 바닥에 숨어 있다. 내가 왔다는 것을 급히 달려가 경남과 함께 차에 이르러 내가 말에서 내렸더니 한꺼번에 와 절을 하였다. 내가 피해 다니는 것을 들어 꾸짖어 모두 구제를 병사 이봉남께로 돌려 곧장 길을 떠나 이르니 성안팎 인적 하나 없어 정막 오직 주희와 아련한 의병장에 직접 주고 총통 등은 옮겨 묻게 해 장점과 변공들에게 나누어 소지하게 하고 그대로 순천부에게 잤으니 나오라 이르니 오리까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인사하여 백성들이 흩어져 달아 닭을 물으니 까닭 물으니 병사 영남 저기 쳐들어온다고 떠들면서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까닭 성들도 흩어져 도망갔다 하여 내 이르니 정막하여 인기척
있었다. 순천무사 우찌지 김제군수 고봉상 등 와서 절에 늦게 보성 일으킨 만도 집에서 잤다. 몸이 불편하여 그대로 금만도 집에서 요양을 하고 아침에 박곡양 상원의 집으로 옮겨 묵었고 송열립 지대성이와 만나 아침 장기 조안을 자와 그대로 먹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거제 현령 아니와 발포만호 속에 남이 와서 만났고 거제 현령 아니와 발포한나 소갱령이 와서 인사하고 돌아가고 수사 배설과 여러 장수 및 피해 나온 사람들의 묵고 있는 것을 알았으 우이국이는 했으나 버려오지 않았고 하동 현감 진진을 동에 들으니 진주 정계 진성과 선상도 변소 이복이 스스로 외진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니 동탄하리로다. 아침 이문구 곤장 80대를 쳤다. 곤장 80대. 식사 후에 장 7통을 봉하여 은성에게 갖고 가게 하고 오후에 어사 몽정일로 보성 가서 자니 밤에 금비가 쏟아지듯 내려 비가 계속 오다 늦게 맑게 개었으니 식사 후에 열선 누에 나가 앉아 있으니 선전관 박천봉이 유지를 가지고 왔는데 만들어진 공문이다. 영유정 유성룡은 경기 지방으로 나가 순행 중이라 한다. 곧 잘 받았다는 장기를 썼다. 보성 군기를 검열하여 내 맘마에 나누어 신의 수위를 비추니 신미가 매우 편치 않았으니 예 이제 유성룡이 나옵니다. 예 권율 장군과 서울의 건천동에 살 때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정말 배꼽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또 관직에 올라가서 한 사람 문관, 한 사람 무가. 그래서 뭐 유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또 권율 장군도 있고 각 또 의병과 또 절에서는 승병과 이런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또 노비들이 이순신 장군의 배를 젓고 또 군사 그 창을 들고 군사를 싸우는 군사들은 노비가 아니었다고들 합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으나 그 노를 젓는
거북선, 판옥선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노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비 중에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상민이나 양인으로 개가 천선했겠죠. 온 나라 백성들이 전쟁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조선은 당쟁이라는 또 국가적인 권력 다툼, 그리고 피폐해가는 농정, 참 서양은 과학기술로 동양을 점령해 오는데, 또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계고로 병자호란, 또 각종 호란에 겪고, 그 다음에 정조 시대를 지나 내리막길을 겪어야 되는 우리나라 상황이 참 비극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군사 군수 공강들 고뇌 보내어 바의 다람 관리들을 찾아내게 했다. 선정관 박정봉이 집에 보냈더니 사면 목사 사몽에게 답장을 붙였다. 이 집은 이미 비어있다 했으니 오이의 궁장 지휘와대 귀생선에 들어와 김희방 김봉만이 따라왔다. 일찌감치 식사 후와 곧장 창당 백사장에 이르러 점심 후에 군영 구미로 가니 온 경가 모든 지경이 무인지경이 되어 버려 뱃선내 배를 보내지 않았다. 장애 군량 감광 생리가 군량을 모두 훔쳐 빼돌려 마치 밀어 잡아다 호되게 곤장을 쳐 그대로 머물러 잤으니 회령포 갔더니 경상수사 배설이 대멀미를 핑계로 대물어 만나지 않았고 회령 관사에서 잤으니 월 9일 말다 여러 장수들이 교시 수배하는 배설 말들지 않아 오만태도 자야 말할 수 없기에 유영리의 곤장을 쳤다. 회령 보마노 민정부의 그 전선에서 받은 물건을 사사로이 바른미 등의 준재로 곤장 두 대를 쳤고 보구문이 좁아 어진으로 지를 옮겼다. 나 이제 세기도 전에 광난이 나서 심하게 알았고 몸을 차게 해서 그런가 생각하여 소주를 마셨더니 얼마지 인사불성되어 깨어나질 못할 뻔했으니 앉아서 밤을 새워 광난 점점 심해졌다.
매저 일어나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 병세가 매우 심해져 배 머무르기 불편하여 배 타는 것을 포기하고 바다에서 나와 육지에서 잡고 아침 두께 준 전남 해남군 북평면에 이르러 아침 먹고 낮에 어람 앞바다에 이르니 가는 곳마다 텅텅 비어 바다 한가운데서 잤으니라. 그대로 람프 머물러 아침 식사할 때 보이 방목하도 소를 훔쳐 끌고 가면서 헛소문 퍼뜨려 외적 왔다 와적 왔다 하였다. 나는 이미 그것을 걱지심을 알고 헛소문을 낸 두 사람을 잡아다 곧 목을 베어 시하니 군중이 안심시키었다. 그대로 이에 머물러 이명이 말을 타고 달려와 외적이 이진에 이르렀다 하였다. 이제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지의 적벽화처럼 내용이 펼쳐질 겁니다. 예, 정말 자,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는 장면은 정말로 이건 영화로 만들어도 정말 다 담지 못할 비극적이고, 그 수적인 열세에 30척으로 133척의 외선을 무찔렀다는 내용이 서양 분들을 삼국지 중국의 무슨 천하라 무슨 산쟁 무슨 전쟁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서양 분들이 이 송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잘 알고, 또 미국의 어떤 젊은 독자가 우리나라 KBS 드라마 이순신 장군의 드라마를 보고 만화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순신 장군이 잘 알려주지 않은 미국에서, 서양에서 이런 독자들이 자꾸 퍼져서 만화로 만들고, 그분들이 브로드웨이 또 이순신 장군의 연극 뮤지컬을 만들어서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한류의 뿌리를 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